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할인 지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할인 지주가 최근에 계속 좀 적자를 달리고 있는데, 할인 지주의 자회사인 할인 산업의 시설 증설을 689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바로 보시면요. 하림산업이 공장 물류센터를 증설해 689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죠. 이제 익산시에다가 온라인 물류센터랑 퍼스트 키친 시설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하림그룹이 하림산업이 이제 이 정도 투자를 하는데 뭘 초점으로 하냐? 더미식이랑 푸드버디라는 식품 브랜드를 요 핵심 계열사인데 요 브랜드 생산을 담당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뭘 하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투자 기간은요. 내년 5월 29일까지고 이제 보시면 라면 생산 라인 증설에 있어서 403억 원, 물류센터에는 286억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편식이랑 즉석 라면 뭐 이런 거에다 더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림 산업이랑 하림 지주를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림 산업은 자회사로서도 있어서 하림 산업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하림 지주에도 미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결된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하림 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림 지주 입장에서도 하림 산업의 증설에 푸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푸드버디가 이건데요. 푸디버디가 이건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푸디버디가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라면 공장의 경우에는 세 개의 추가 생산 라인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이 판매 추세가 계속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 용량 부족으로 이렇게 증설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의 역할은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거 처리하려고 아무래도 생산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뿌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거 있어서 대비를 하고 증설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렇게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요 할인 지주의 차트인데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속 쭉 빠지고 있죠. 그 말은 뭐다?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할인 지주의 실적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계속 하락세의 국면으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하림 지주는 모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뭐랄까, 본인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상당한 금액의 규모를 하림 산업에 투자했다? 그건 분명히, 어, 바보가 아니고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증설을 감행하고 단행을 했겠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할인 산업이 지난해 매출이 52% 증가를 했는데 수요가 그만큼 또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설 기간을 또 확인을 하셔야 언제부터 또 성과를 더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에도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텐데 우선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 당장 코앞에서는 할인 지주 입장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 또 지원까지 해주다 보니까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개선이 되고 하면은 이제 차츰차츰 성과로 이어질 텐데요. 증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적자 상황이 좀 상쇄가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증설을 해서 할인 산업이 계속 이 푸드버디도 그렇고 계속 매출이 또 나와준다. 그러면은 연평균 매출이 20% 30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할인산업 재무제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 적자 축소에 있어서도
할인 지주의 적자 축소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에 있어서도요, 생산비랑 물류비 절감으로 해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또 반영이 되고, 그 생산비나 물류비 자체가 한 5%에서 10% 정도만 절감돼도 적자의 규모를 상당히 영향이 줄 수 있다. 그래서 한 2, 3년을 내다보더라도 할인 지주 입장에서는 요게 좀 되기만 해라. 요런 것만 뒷받쳐 준다면은 또 할인 지주가 겪고 있는 이 적자 폭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증설하고 뭐긴 시간도 아니고요. 1, 2년 안에 수익성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뭔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차트를 보셔도 지금 적자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용 투자는 재무적인 부담의 요소도 크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되어서 계속 주가 하락으로 치닫는데 이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실적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함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 지주가 성과를 또 잘 내고 있는 할인 산업, 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보자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인 산업의 성과에 할인 지주도 어떻게 보면은 사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이렇게 좀 중심을 두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할인 산업이 멀리 됐을 때 2년, 3년 뒤에 실적이 땅 터져줘서 할인 지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좋은 영향으로 끼쳤을 때. 그렇게 되면 할인 산업의 매출의 성과에 따라서 배당금이나 자산 가치, 뭐 이익 등이 당연히 할인 지주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려본 시나리오고요. 앞으로 요 할인 지주랑 할인 산업이 증설이 완료되는 거 보면서 판매 실적까지 지켜보는 앞으로 그게 한 2년 뒤쯤이니까 그 추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딱 1년 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할인 지주와 1년 뒤, 살짝 넘은 1년 뒤까지 살펴보시면 그 실적을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